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서브웨이 앞에 줄을 서고 누군가는 신상 쿠키를 사려고 오픈런을 합니다. 우리는 이걸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현상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자극적인 맛에 지갑을 여는 인간의 본능, 이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패스트푸드의 뿌리는 수백 년 전 중세 유럽의 골목길에 이미 존재했거든요. 물론 중세 기사가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시 서민들이 처한 환경은 지금의 우리보다 훨씬 절박한 이유로 외식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800년 전 런던은 겉으로는 번영하는 도시였지만 그 이면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민들은 창문 하나 없는 좁은 다세대 주택에 몸을 우겨넣고 살았고 주방이라는 개념체가 없었습니다. 화덕을 들여놓을 공간도 연료를 살 돈도 없었거든요. 설령 돈이 있다 해도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당시 런던은 목조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구조였는데 집안에서 불을 피웠다가는 골목 전체가 불바다가 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1212년 런던 대화재는 이런 구조적 위험이 현실이 된 사건이었죠. 그러니 서민들에게 집밥이란 사치였습니다. 그 공백을 채운 게 바로 템스 강변을 따라 생겨난 쿡샵이었습니다. 쿡샵은 낮이고 밤이고 문을 열었고 일용직 노동자부터 타지에서 온 상인까지 누구든 동전 몇 뼘으로 따뜻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편의점 도시락과 다를 게 없는 개념이었던 거죠. 드라이브 스루가 20세기 미국의 발명품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중세 런던 사람들이 섭섭해할 겁니다. 당시 런던 시민들은 길을 걷다가 음식을 주문하고 포장해서 집으로 가져가는 방식을 이미 일상적으로 활용하고 있었거든요. 재밌는 건 길에서 먹는 행위 자체를 당시 사람들은 꽤 창피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길거리에서 허겁지겁 먹는 건 체면 없는 짓으로 통했으니까요. 그래서 포장 문화가 자연스럽게 발달했습니다. 한편 브리스톨 같은 항구 도시에는 아예 요리사의 거리가 조성되어 닭고기, 오리고기, 생선 등 다양한 메뉴가 즐비했습니다. 이곳 요리사들은 영리했습니다. 화덕을 가게 안쪽이 아닌 길가 정면에 배치한 거죠. 지글거리는 소리, 코를 자극하는 고소한 냄새. 지나가던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광고판도 SNS도 없던 시대에 냄새 하나로 손님을 끌어당기는 전략. 지금 봐도 꽤 본능적이고 정확한 마케팅이었습니다. 중세 거리를 지배한 음식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미트파이입니다. 한 손에 쥐고 걸어 다니면서 먹을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하고 배도 든든하게 채워주는 지금의 햄버거와 정확히 같은 포지션이었죠. 그런데 이 미트파이, 13세기 법정 기록을 보면 충격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상인들이 상한 돼지고기를 잘게 다져 파이 속에 몰래 넣어 팔다가 적발된 사건이 실제로 여러 건 기록되어 있거든요. 냉장고가 없던 시대니 고기는 금세 상했고 그렇다고 버리기엔 너무 아까웠던 거죠. 해결책은 간단했습니다. 두꺼운 밀가루 반죽으로 냄새를 막고 향신료를 잔뜩 때려 넣으면 됐습니다. 며칠 지난 파이를 슬쩍 데워 다시 내놓는 건 기본이었고 고기를 덜 익혀 내놓는 바람에 식중독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런 속담이 유행했습니다. 신은 고기를 주셨지만 요리사는 악마가 보냈다.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었던 거죠. 집에서 요리를 못하는 서민들에게 제빵사는 단순히 빵을 파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전체의 공공주방 역할을 하는 존재였거든요. 당시 제빵사들은 손님이 집에서 직접 반죽하거나 손질해온 재료를 대신 구워주는 서비스를 운영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밀키트를 가져가면 조리해주는 식당과 비슷한 개념이죠. 이 서비스가 얼마나 성행했냐면 런던 의회가 직접 나서서 제빵사가 조리 비용을 과도하게 받지 못하도록 법령을 만들 정도였습니다. 서민들이 너무 많이 이용하다 보니
바가지 요금 문제가 생긴 거죠. 손님이 가져온 고기를 반죽으로 감싸 화덕에 구워주는 이 방식은 당시 서민들이 따뜻한 고기 요리를 먹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제빵사 한 명이 마을 수십 가구의 밥상을 책임지고 있었던 셈입니다. 빵 하나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공동체의 생존과 연결된 시대였습니다. 중세 서민들의 밥상에는 접시가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접시 살 돈이 없었다는 게 맞겠죠. 그래서 등장한 게 트렌처입니다. 딱딱하게 굳어버린 묵은 빵을 널쩍하게 잘라서 접시 대용으로 쓴 거죠. 그 위에 걸쭉한 스튜를 붓고 고기를 얹으면 육즙이 빵 속으로 스며들면서 한 끼가 완성됩니다. 다 먹고 나면 그 빵도 먹어버리면 됩니다. 설거지가 없는 겁니다. 지금 들으면 단순해 보이지만 당시엔 꽤 혁신적인 발상이었습니다. 물이 귀하고 위생 관리가 어려웠던 중세에서 먹어서 없애는 그릇은 실용성의 극한이었거든요. 요즘 유행하는 브레드볼이 있잖아요. 빵을 그릇처럼 써서 수프를 담아 먹는 그 형태, 사실 그 원조가 중세의 트렌처입니다. 500년이 지나 카페 메뉴판에 올라왔을 뿐 아이디어의 본질은 그대로인 거죠. 인간의 먹는 방식은 생각보다 훨씬 일관됩니다. 지금 베이커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프트 프레첼, 이게 사실 중세 종교와 깊이 연결된 음식이라는 걸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지배하던 중세 유럽에서는 사순절 기간 동안 고기는 물론 유제품까지 일절 먹을 수 없었습니다. 40일 동안요. 지금도 힘든 일인데 당시 서민들에게는 정말 혹독한 시간이었죠. 그 시기에 먹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간식이 바로 프레첼이었습니다. 밀가루, 물, 소금, 동물성 재료가 전혀 없으니 교회도 허용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수도사들은 기도를 잘 외운 아이들에게 상으로 프레첼을 나눠줬고 교회는 가난한 이들에게 자선 음식으로 배포했습니다. 그 독특한 꼬임 모양도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 가슴 위에 팔짱을 끼는 자세를 형상화한 거라는 설이 유력하죠. 배를 채우는 음식이 동시에 신앙의 상징이 된 중세다운 조합이었습니다. 사순절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고기도 못 먹고 유제품도 못 먹는 40일. 그 기간에 중세 서민들이 열량을 채운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술이었습니다. 맥주와 와인은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액체빵이라 불릴 만큼 실질적인 칼로리 공급원이었거든요. 성직자들은 거룩한 기간에 취해 있는 사람들을 비난했지만 배가 고픈 서민들 입장에서는 달리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당시에 유행한 가짜 요리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가짜 달걀인데요. 빈 달걀 껍데기 안에 아몬드 우유와 젤리, 노란 염료를 채워 넣어 진짜 달걀처럼 보이게 만든 겁니다. 맛은 어땠을까요? 기록을 보면 그다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컹하고 이상한 가짜 음식을 씹으면서 차가운 에일 한 잔으로 그 고역을 버텨내는 것, 그게 중세 서민들의 사순절 생존법이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 설탕은 지금의 금값이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하얀 금이라 불렸을 정도니까요. 그러니 서민들의 단맛은 꿀에서 왔습니다. 밀가루 반죽에 사과와 꿀을 넣고 거기다 사프란까지 더해서 기름에 튀긴 프리터라는 간식이 당시 길거리를 평정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꿀, 사과, 도넛 같은 거죠. 생강, 후추, 정향을 듬뿍 넣은 진저 브레드도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아는 부드러운 진저 쿠키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입 베어 물면 입안이 얼얼할 정도로 강렬하고 알싸한 맛이었거든요. 귀족들은 기름에 튀긴 반죽 위에 설탕가루를 뿌린 퍼널 케이크로 자신들의 부를 과시했습니다. 반면 아무것도 없는 빈민들은 코티지 치즈를 억지로 튀겨서 단맛을 흉내낸 밀크 프리터를 먹었는데 그 맛이 어찌나 기괴했던지 아이들 벌 주는 음식으로 통할 정도였습니다. 와플의 역사는 고대 그리스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처음엔 단맛이 전혀 없는 납작한 빵이었죠. 그게 십자군 전쟁을 거치면서 동방의 계피와 꿀이 더해지고 조금씩 지금의 형태로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5세기 네덜란드인들이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립니다. 바로 격자 무늬의 발명입니다. 격자 홈이 시럽과 크림을 완벽하게 가둬주면서 한 입에 당분을 집중적으로 전달하는 구조가 완성된 거죠. 그 뒤를 이어 16세기에는 신대륙 발견으로 설탕이 유럽에 대량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유럽은 모든 음식에 설탕을 넣는 대설탕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설탕은 단순히 달콤한 재료가 아니었습니다. 썩어가는 고기의 냄새를 감쪽같이 덮어주는 위장막이었거든요. 역설적이게도 가난한 서민들에게 설탕은 구원의 재료였습니다. 이 시기에 베리와 잼을 채운 설탕 폭탄 디저트들이 유행했고, 디저트라는 문화 자체가 이때 자리를 잡게 됩니다. 중세의 쿡샵부터 오늘날의 패스트푸드까지 자극적인 맛을 향한 인간의 본능은 500년째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습니다. 달라진 건 딱 하나. 중세인은 상한 음식에 죽을까봐 걱정하며 먹었고, 현대인은 살찔까봐 걱정하며 먹습니다. 공포의 종류만 바뀌었을 뿐이죠. 설탕으로 썩은 냄새를 가리던 시대에 비하면 지금의 정크푸드는 최소한 안전합니다. 오늘 집어든 햄버거 한 입에 수백 년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